제가 원하던 게 아닌데요? 네. 이거 들었을 때 무서워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스카이가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려고 5페이지로 시작하긴 했지만 200페이지라는 큰 걸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 상황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처음부터 진짜 작은 걸 해봐야 됩니다. 누군가의 과제를 한번 해주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내는 실무 경험이 이건 아닐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외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약속을 하고 지켜냈다는 걸 검증받고 돈을 받게 되는 프로세스구나. 진짜 중요한 게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외주라는 건 내가 준 걸 언제까지 다시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하자보수 같은 걸 걸어요. 큰 패러다임을 이해를 하고 점차 키워나가는 그 순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는 작은 걸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작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요구사항이 명확해야 돼요. 제발. 제가 실패했었던 이유는 디자인이 없이 아이디어만 있는 상태로 제가 개발 계약을 맺어버렸어요. 이래버리면은 중간에 막 바뀝니다. 심지어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것들도요. 로그인 기능 좀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로그인 기능이야 하루 이틀만 해만 되지. 난 이거 졸업 때도 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애플 로그인도 넣어 주셔야 되고요. 구글 로그인이랑 카카오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도 넣어 주셔야 되고, 로그인 동작 방식은 요즘 OAuth 안 쓰고 JS 웹토큰으로 쓴다고 하는데 그것도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 근데 로그인 할 때 그 보안 중요하니까 SSL 방식으로 해주실 수 있어요? 네, 거절하겠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진행돼요. 계약할 때는 로그인 기능만 만들어주세요. 하루면 되죠? 하루면 되죠? 이런 불상사가 다 일어납니다. 내 눈으로 로그인이요? 무슨 로그인이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 로그인 뭐죠? 그림 그려보세요. 동작 방식은 어떻게 하실 거죠? 이거 무조건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로그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파고들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아이디어가 배달의 민족 같은 거랑 똑같이 만들고 싶어요로 자꾸 퉁치려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배달의 민족이랑 저희가 생각하는 배달의 민족 다를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에서는 배달의 민족 핵심인 여기 메뉴가 있고 주문해서 결제되고 배송 오는 거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배달의 민족은 라이브 쇼핑 기능 다 들어가야 되고 찜해놓은 기능 다 들어가야 되고 막 쿠폰 발행 다 들어가야 되고 막 어드민 페이지까지 다 만들어야 돼.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방금 스카이가 얘기한 내가 진짜 실제 실무 협업한다 생각하시고 제가 정확히 해야 될 업무가 뭘까요?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냥 배달민족이랑 화면만 똑같이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줬는데 스카이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 왜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실제 배민은 되던데요? 배민이랑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해줬구나. 배민 기업 가치가 얼마더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보드를 많이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화면 하나 하더라도 여기에서 어떤 시나리오로 동작해야 되고 이 기능을 어떻게 동작하고를 명세해 놓은 거를 달라고 하시면은 여기에 명세되어 있는 것까지가 제 의무이고 그 외에는 추가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만 하셔도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위기 대처 능력입니다.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제가 외주를 처음 했을 때 많이 실수했었던 건데 학교 과제처럼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을 다 하고 보통 학교 과제는 중간중간 교수님한테 안 내잖아요. 벼락치고를 딱 내면은 제출해서 점수 딱 받잖아요. 왜 웃어? 맞는 말이라서. 외주도 중간에 한 번도 공유를 안 하고 계속해서 혼자서 다 하다가 막판에 이렇게 딱 주는 경우가 있어요. 난 나름대로 이렇게 문제가 있었고 이렇게 이거는 요구사항에도 없었는데 내가 열심히 잘 해가지고 넣어줬다 하고 짜잔 하고 딱 주면은 이게 웬 칭찬은커녕 욕을 박아시고 하는 제가 원하던 게 아닌데요? 네. 이거 들었을 때 무서워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작업해야 될 요구사항 정의, 막 스토리보드 이런 것들 봐야 되는 것도 완벽히 중요한데 그 다음으로 또 진짜 잘해야 되는 게 프로젝트 매니징을 하셔야 돼요. 내가 로그인 기능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회원가입을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전체 내가 만들어야 될 거에 플랜을 세워놓고 이대로 흘러가는지를 계속 매니징하면서 중간 보고도 하고 개발에 조금 이슈가 있어서 늘어날 것 같다 기간이, 이런 위기사항들을 계속 잘 실시간으로 보고를 하고 프로젝트 매니징 방법 하는 게 계속 필요합니다. 근데 프로젝트 매니징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아마 여러분도 어딘가에서 분명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좀 핵심 단어로 풀어보자면 위기 관리하기 라고 보시면 딱 될 것 같아요. 내가 이슈가 발생하고 이랬었을 때 이 위기를 관리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미리 생각해 놨으니 이게 다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은 네 책임이야 임마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맞아요? 라고 물어보는 게요, 맞다라고 했으면 오케이, 여기까지 한 거는 문제가 없고 일종의 납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중간에 한번 납품하고 중간에 납품하고 나중에 이 사람이 근데 이거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당신이 이때 괜찮다고 했다 라고 한 걸 들이밀면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이런 중간중간에 계속 공유하고 내가 못할 것 같은 것들도 그냥 투명하게 다 공유하고, 해결을 할 때도 해결한 과정 같은 걸 다 최대한 공유를 많이 하는 게, 내가 너무 귀찮게 하면은 싫은 거 아니야?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죽습니다. 최대한 귀찮게 해서 공유를 많이 드리는 게 성공적인 매주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냥 구두상으로 서로 협의됐다 끝나는 게 아니라 아카이브를 해놓으셔야 돼요, 히스토리를. 그리고 저희가 약간 이 외주라고 하는 걸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개발 실력은 보통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걸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스카이가 생각하시기에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나요? 해커톤 대회 같은 거를 좀 많이 나가면서 외주에 대한 근자감이 생겼어요. 뭐든 간에 내가 비슷한 화면을 만들 수 있고 이걸 동작할 수 있는 서버 환경 구축이나 API를 어설프게라도 만들 수 있다. 이 정도 레벨만 해도 제대로 완벽하게 동작하는 그런 외주는 아니더라도 MVP나 프로토타입에 관련된 외주들은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도 그랬어요. 이런 외주들도 있어요. 이거 실제로 동작 안 해도 되고 시연용으로 데모데이 때 해야 되는데 이거 싸게 해줄 수 있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리스크가 굉장히 작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 처음에는 이제 수행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해커톤 같은 거를 이제 참여해서 조그만 것부터 해 나가면서 자신감을 쌓아가 보자. 뭐 그냥 큼지막하게 보면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뉘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서버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안다라고 느껴질 때쯤 외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제로 서버를 하다 보면은 아무도 외부인이 이제 들어오지 않는 나 혼자만 들어가는 서버를 막 만들기 마련인데, 그 정도로 외주 들어가면 좀 많이 위험할 수 있어요. 서버 쪽은 완전 초심자가 바로 외주하기엔 조금 어려워서 내가 실제로 서버를 무언가 달아볼 수 있겠다, 책을 되게 많이 읽었다든지 어디 동아리나 스터디 같은 데서 좀 선배한테 배웠다든지 이러고 나서 서버를 내가 총책임 지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쉽게 가자면 클라이언트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웹사이트를 외주 같은 걸 한다든지 안드로이드나 iOS 쪽으로 해서 서버는 누가 만들어주고 그 API를 내가 엮는 거 정도로 처음에 시작하시면 제일 나을 것 같고,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화면 퍼블리싱을 내가 정말 디자인대로 할 수 있는가, API 연동을 내가 정말 할 수 있는가, 이 두 개만 딱 만족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클라이언트랑 서버 또 공통적으로 Git이라고 하는 형상관리 툴을 쓰실 줄 알아야 돼요. 혼자 개발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이날 어떤 것까지 개발했다, 앞으로 뭐 개발해야 된다, 아카이브를 계속 남겨놓고, 아무래도 외주를 하다 보니까 내가 집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학교에 가실 수도 있고 뭐 센터에 가실 수도 있고 이럴 텐데, 그때그때마다 내가 소스를 다른 컴퓨터로 클론 받아서 뭐 작업하고 이래야 될 수 있기 때문에 Git을 최대한 쓸 줄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하면은 기초 기술력에 대한 거는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서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주로 AWS 많이 사용해서, AWS는 보통 이제 고객님, 예비 창업가 분의 아이디 가입해서 달라고 하고 거기에서 이제 작업을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건데요, 큰 프로젝트는 그러면 안 되긴 하는데 좀 작은 외주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구현하려고 하지 마세요. 실제로 되게 다양한 오픈소스 API들이 있어서 좀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해도 좋고요. 지금도 쓰일지 모르겠는데 저 당시에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Awesome UI라는 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모음집이 있어요. UI를 되게 멋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템플릿들이 다 있는데 저는 그거 엄청나게 많이 활용하면서 작업을 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굳이 개발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내가 실제 실무에 아예 들어가서 우리 회사만의 서비스를 다루는 걸로 가게 되면 이제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를 쓰는 거에 조금 이제 벽이 생기지만, 굉장히 유지보수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예비 창업하려고 하는 MVP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다라고 하면은 일단 빠르게 만들어서 사업 검증하고 어차피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때는 서드파티 쓰시는 것도 충분히 괜찮다. 근데 라이브러리 선택하는 기준 같은 것도 좀 정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다음 영상에 찍을 테니까 꼭 시청해주세요. 저희 그 인터뷰 나와주셨던 스카이도브의 오픈소스도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대단해. 그런데 오픈소스가 뭐예요? 오픈 API가 뭐예요? 서버가 뭐예요? 이런 분들은 외주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 예? 그걸 물어본다고? 매출하면 보통 얼마를 벌 수 있을까? 후배님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초기에는 얼마 정도 받는 게 좋을까로 보면은 내가 개발만 할 수 있다는 작업을 공급받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때 눈치를 채버렸던 거죠. 맞습니다.